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네. 오늘은 독서하셨나요? 라고 묻고 싶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이제 활자 중독이 아닐까 싶을 만큼 정말 책을 좋아하고요. 원래 좋아했던 사람은 아닌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열심히 읽고 있는 노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주머니이고요. 저와 저희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올해 봄과 여름에 걸쳐서 읽었던 도서 중에서 정말 이렇게 권하고 싶다, 같이 읽고 싶다, 그리고 좋았다 라고 하는 책들을 목록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워낙에 책을 좋아하고 계속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둘 다 책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 큰아이의 경우에는 사실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내신 평가가 시작이 되었고 또 수행 평가도 계속 다가오고 있고 학원 숙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애써서 짬을 내어서 책을 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놓지 않는 모습, 끊지 않는 모습은 제가 독서 교육에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키웠던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나 뿌듯하고요. 저희 가족이 너무나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책장을 한 번씩 공유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셨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서점 있어요. 아크앤북이라고 오프라인 서점으로 시작이 되었고 저는 그곳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예쁜 공간이다 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좋은 서점, 멋진 서점에 저희 아이들을 데려가는 이유는 딱 하나, 그곳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멋진 어른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다녔던 아크앤북이라고 하는 서점에서 이번에 온라인몰을 오픈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와 저희 아들에게 저희가 추천하는 도서를 큐레이션할 그런 페이지를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제가 큐레이션한 그 책들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크앤북이 온라인몰을 런칭을 하게 되면서 저의 이 큐레이션과 협업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들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책을 뭔가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회원 가입을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크앤북 온라인 홈페이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스트셀러 뭐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쭉쭉쭉 목록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제에 맞춘 큐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이런 상황인데 나 이런 책 좀 보고 싶은데 어떤 책을 고르지? 그리고 비슷비슷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뭘 보면 좋지? 라고 조금 망설여질 때 아크앤북 편집장님이 큐레이션 해놓은 책 중에서 이렇게 골라보고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몰 들어가서 한참 봤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구경하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회원 가입하시면 바로 3,000원 쿠폰 주신다고 하니까요.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책장을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 거 10권, 중2 아들이 보는 책 10권, 이렇게 총 20권을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아마 우리 책 좀 읽으시는 어머님들이라면 읽어보셨던 책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책장입니다. 네. 첫 번째, 대단한 책이죠. 최재천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가 좋은 거다, 이롭다 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공부에 관한 신념과 방법을 확고하게 굉장히 속 시원하게 정리해 주신 책이에요. 역시 석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정말 많은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공감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책도 읽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역행자.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읽어보셨던 분들은 돈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서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 하고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었어요. 저도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솔깃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자, 세 번째, 이 책은 잘 모르시는 책일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 책을 쓴 저자님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현명하게 살아온 1000명의, 좀 현명하다 생각되는 그런 어른들, 노인분들께 배워다가 쓴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서인데요. 똑같이 다 적용이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느낌의 책이 없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 상황에 이런 어려움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저는 좀 나이 드신 분들, 현명하신 분들의 시선을 많이 갖고 싶어서 이 책을 열심히 보고 역시 자기개발과 자녀 교육 그리고 인생 전반에 대해서 로드맵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요즘 애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역시나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일상을 분석한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즘 애들이 뭐 요즘 10대 이 정도는 아니고요. 요즘 현대인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중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굉장히 막 객관적으로 따다다다닥 지적을 해놨는데, 저도 핸드폰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요. 이걸 읽으면서는 한 대 탁 맞은 생각 그렇게 들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밀레니얼 세대지만 저도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이 책 너무 유명한 책이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께서 쓰신 책이고요. 뭐 별 내용 있겠어. 처음에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큐멘터리도 저는 다 챙겨봤고요. 워낙에 유튜브 영상도 많이 돌고 있고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었어요. 이분이 아이와 축구를 하는 것, 축구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책을 읽는 것, 이 두 가지만 매일 하신대요.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역시나 밑줄 쫙쫙쫙쫙 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셨던 에세이인데 자녀 교육서 이상의 깊은 울림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또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좀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가장 사랑하는 단편소설집이에요. 바깥은 여름이라고 해서 유명한 김혜란 작가님의 책인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요. 만만치 않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이렇게 단편소설을 읽는데요. 이 바깥은 여름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또 읽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했지만 이 책만큼은 우리 어머님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잖아요. 신기하게 본인이 뭐 이래서 걷고 이렇게 걷고 걷는 얘기 그냥 쭉쭉 썼는데 이 책을 보다 보면 당장 나가서 걷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운동의 마음이 게을러질 때 이 책을 펴서 보는 편이에요. 보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좀 걸어야 되겠다 하면서 되게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게 되는 그런 운동 동기부여 책이라고 할까요? 네. 자, 이 책도 좋았어요. 그냥 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훅휙 지나쳤던 그런 현상이나 통계에 담긴 그런 의미들을 여기서 짚어주는데요.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그런 굉장히 깊은 얘기가 들어있지 않은데 읽고 나면 뭔가 내가 좀 똑똑해지고 많은 걸 알게 되고 많은 걸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 전문 서적의 입문서 같은 느낌. 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글쓰기를 열심히 하는데 제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대통령의 글쓰기. 네, 글쓰기 책이 진짜 많은데요. 우리 대통령 연설문을 쓰셨던 강원국 작가님께서 대통령의 글쓰기라고 해서 대통령들이 글을 쓰는 모습을 관찰하고 본인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쓸 때 어떤 원칙에 따라 쓰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인데요. 제가 읽고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 추천 도서 마지막입니다. 김영석의 인생문답 아시죠? 100년을 사신 분. 네. 이 책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100살이 되면 이런 얘기를 술술 할 수 있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건가? 100살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궁금증도 들었고요. 역시나 100년을 사신 분의 어떤 지혜는 정말 따라가기 어렵다,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말 이렇게 좋은 해안들 많이 또 배웠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제 추천 책 10권이었고요. 아들이 이번 봄과 여름에 봤던 책 중에 제가 10권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진학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입시를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독서 기록이 좀 중요해요. 나중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그래서 독서 기록에 도움이 될 만한 소위 말하는 좀 괜찮다라고 하는 책들을 그것만 읽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름 책 선정에 신경을 써서 책을 읽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어려운 책을 읽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네, 첫 번째 책은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요. 얼마나 재밌길래 하는 마음으로 샀는데 진짜 재밌어요. 얼마 전에 2가 나왔죠. 2는 아직 구입은 못하고 전자책으로는 읽었어요. 저희 둘 다. 아이가 책에 마음을 못 주고 있는 중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이 책으로 입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중딩들의 어떤 로망이잖아요.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 편의점이라서 접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저는 손흥민 아버지의 책을 읽었고 저희 두 아들은 손흥민 선수의 책을 읽었어요.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네, 저도 읽었고요. 역시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 기록적인 면이나 TV에 보이는 것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쓰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주는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들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한때 저희 아이가 이제 외대부고를 꿈꾼 적이 있어요. 지금은 오락가락합니다. 외대부고 공신들의 진짜 1등 공부법. 여기 보면 정말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선배들이 자세한 공부법이 다 적혀 있어요. 과연 뭐 실천에 옮기는 아이는 몇 명 되지 않겠죠. 저희 아이도 읽긴 읽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거나 시도해보지는 않고 그냥 읽기는 읽었습니다. 이런 책도 있다. 공부하기 싫을 때 한 번씩 읽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책으로는 이 책이 있죠.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네, 이 책을 보면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다 읽어보진 않았고 아이가 유심히 보면서 생각은 했으나 생각에서 멈추는 모습을 봤지만 어쨌든 공부에 관한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도 아시나요? 네, 저희 아이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서 나온 자꾸 여기서 뭔가 심리 테스트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주변에서 이렇게 봤던 어떤 현상이나 대화들이 다양한 심리학적 장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책을 보면은 막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조금 공상 좋아하고 공부에 아직 관심 못 붙인 친구들이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할 때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저희 아이가 요새는 소설 중에서 정유정 작가님 소설을 여러 가지를 보고 있고요. 알라딘에서 싹 구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8년 이 책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여름에 시간 때우고 싶을 때 저희 아이들은 게임 시간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소설책 읽거나 뒹굴면서 책 보는 거는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봤었던 책이라서 또 굉장히 서로 책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과학은 논쟁이다. 이 책은요,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번 여름에 독서 토론 특강을 처음으로 한번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선정한 도서가 이 책이더라고요. 논쟁이라고 한다라기보다는요, 과학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는 가볍게 여러 가지 많은 과학 관련된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런 조금 깊진 않은데 지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책 있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0, 1, 2가 있는데 저희 아이는 보니까 0과 1을 다 읽었더라고요. 무시하는 그런 얕다라는 게 아니고요. 깊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네, 깊으면 또 우리 못 읽잖아요. 애들이나 엄마나.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인문학이나 아니면 배경 지식을 기르는 인문서 같은 느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 책은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서에서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추천 도서예요. 이 책은 중학생들의 많은 추천 도서인데 비슷한 느낌의 그런 책들이 많이 있긴 한데 유독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작가가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재미있게, 좀 실감나게, 그리고 좋은 문장으로 표현을 해 놓아서요. 덜 지루하고 읽을만 합니다. 네, 이건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이라서 제가 먼저 읽고 아이에게 권했던 책입니다. 자, 마지막 추천 도서입니다. 네, 판사 문유석의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법 쪽에 살짝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또 없어졌어. 그래서 판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떨까 궁금해서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또 판사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너무 힘들어서 병에 걸리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판사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고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20권의 큐레이션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읽고 계신 책도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도서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 잘 읽어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을이잖아요. 네. 책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그런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서가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엄마 독서를 이참에 먼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